안녕하세요. 네코코파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신니사를 이용해서 S&P 500에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후반 제가 대학생 때쯤에 중국 주식과 중국 펀드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가입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저는 투자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은행에서 중국 관련 펀드에 가입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왜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중국 펀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좌는 계속 하락했고 결국 평가 금액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수 중 하나인 홍콩 지수는 2007년 10월 30일 2400포인트에서 2008년 10월 27일 49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면 약 75%가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입했던 펀드가 이 지수를 정확히 따라간 것은 아니고 가입 시점과 투자 대상에 따라 실제 수익률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반토막이라는 경험이 당시 시장 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투자 방식에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유행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중국이 성장한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내가 가입한 펀드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격에 높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율과 수수료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고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고 은행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살 때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으니 떨어졌을 때 버틸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상품을 소개받아 가입했던 저와 달리 지금 일본에서 신니사 계좌를 통해 제가 직접 상품 설명과 비용을 확인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 가입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최소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 이후 투자에 대한 제 질문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품이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지를 찾았습니다. 중국 펀드 다음에는 무엇이 유행할지, 어느 나라와 어느 산업이 크게 성장할지 맞히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와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도 그렇게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아이들의 생활도 챙겨야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찾아다니는 방식은 저에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에 무엇이 오를까라는 질문보다 내가 어떤 방법이라면 10년, 20년 계속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특정 국가의 특정 테마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사고 파는 것보다 처음 정한 원칙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장기 적립 분산이 항상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에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선택이 S&P 500이었습니다. 제가 S&P 50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오랫동안 계속하기 편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500개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한 기업을 직접 골라 투자하는 것과 달리 한 번의 투자로 여러 기업과 여러 업종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0개 기업이 모두 같은 비중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과 일부 업종의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 하나만으로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완벽하게 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과거에 가입했던 특정 테마형 펀드나 몇 개의 개별주를 직접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넓게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니사 제도를 이용해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매달 자동으로 적립하기 쉽다는 점도 일반인 회사원인 저에게 잘 맞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주가를 확인하거나 다름에 오를 종목을 계속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S&P 500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넓은 전 세계 분산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주식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격과 생활 방식 그리고 오랫동안 적립하고 싶다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S&P 500이 저에게 비교적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S&P 500에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P 500도 과거에 여러 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 다우존스 지수 자료에서 가격 지수 기준 최대 낙폭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 구간에는 약 56%, 2020년 코로나 급락 때는 약 33.9%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S&P 500도 시점에 따라 평가 금액이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는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엔화로 생활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뿐 아니라 환율의 영향도 받습니다. S&P 500이 올라도 엔화가 강해지면 엔화 기준 수익률이 줄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엔화가 약해지면 엔화 기준 평가 금액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시가총액이 큰 일부 기업의 비중도 높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국 펀드 대신 S&P 500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중국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품을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왜 장기간 보유하려 하는지 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손실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나 하나의 유행에 모든 결과를 맡기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역시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할 때만 장기 투자라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투자 문장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터 린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이자 펀드 매니저로 피델리티의 펀드를 오랫동안 운용하며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는 복잡한 시장 예측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과 투자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vest in what you know.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평소 사용하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무조건 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인 뜻은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왜 장기간 보유하려는지는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국 펀드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했지만 어떤 시장과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에는 왜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중국 시장 자체보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유행만 보고 선택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기 전에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인지, 여러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크게 하락해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현재 저에게 맞는 선택이 S&P 500의 장기 적립 투자입니다. S&P 500이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미국 기업에 분산되어 있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면서 오랫동안 적립하기에는 저에게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다음 유행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계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에 가장 많이 오를 상품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도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